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관성좌표계에서의 운동을 서술할 때 생기는 이제 다른 추가해줘야 될 가상의 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제를 원판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저번 시간에 유도한 딱 한 개만 유도했어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관성좌표계에서의 이 변화율은 잠시만요, 왜 이러지? 자, 관성좌표계에서의 이 변화율은 그렇죠? F 이퀄 MA를 이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 값은 비관성좌표계에서 서술하게 되면 그냥 비관성좌표계에서 우리가 관측한 변화율과 이제 좌표계가 돌기 때문에 생기는 원판이 오메가라는 속도로 돌기 때문에 생기는 오메가 곱하기 크로스 A라는 이 두 텀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죠? 유도를 했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서 비관성좌표계에서 바라본 변화율 그리고 좌표계가 돌기 때문에 생기는 이렇게 해서 오메가 곱하기 A라고 서술이 된다. 만약 지구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으면 방향은 이쪽이고 그리고 크기는 이제 한 바퀴를 하루로 나눈 값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를 86,400초로 나눈 값 그리고 사실은 366 곱하고 365로 나누고 왜냐면 1년에 366바퀴를 도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향력을 유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A라는 벡터가 저번에는 이제 원판 위에 있는 어떤 벡터였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정했던 게 이게 원판 위에 있는 어떤 벡터 A라는 녀석이 꼭 접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A라는 벡터가 원판이 이제 오메가라는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화면에 튀어나오는 방향을 가지겠죠. 이 오메가라는 벡터는. 그렇죠? 이 오메가가 화면에 튀어나오는 방향을 가질 때 이제 A라는 벡터는 이 녀석이 돌기 때문에 A의 변화율은 오메가 곱하기 크로스 A로 표시된다 라고 했죠. 근데 이 A라는 녀석이 굳이 원판 위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수평 방향, 지금은 연직 방향이 K고 수평 방향을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I고 지금 그렇죠? 이게 J인데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은 이제 요 A라는 벡터가 이 I라는 벡터와 J라는 벡터, 이 수평 원판 위에 있는 모든 벡터는 I하고 J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벡터가 I하고 J의 성분, 즉 원판 위에서만 정의되는 어떤 벡터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것처럼 유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A가 굳이 원판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A가 K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예를 들면 요 원판이 요 원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원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구 이렇게 자른. 그러면 이제 오메가로 돌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거의 똑같죠. 상황 똑같고 이제 A라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걸 A라는 벡터라고 칩시다. 지금 R이긴 하지만 어떤 벡터든 성립하니까 R 벡터를 예제로 들어볼게요. 이 벡터가 있으면 오메가만큼 돌고 있으면 이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돌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변화율을 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 녀석을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메가 곱하기 이제 저 원판위의 벡터가 아니라 이런 벡터를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벡터는 지금 뭐죠? R에다가 이제 요 벡터까지 있는 거죠. 요 벡터를 그냥 Z라고 할게요. Z라는 벡터. 그래서 지금 R이라는 이 벡터는 R 벡터 더하기 Z 벡터죠. Z 더하기 R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Z 더하기 R 하면 요 소문자 R 벡터가 나오죠. 이 녀석이어도 상관없이 그게 만족을 해요. 요 조건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역시 우리가 이 R 벡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용을 해도 연직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역시 지구가 오메가라는 속도로 돌기 때문에 생기는 R 벡터의 변화율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곱하기 R 이렇게.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끝점이 같기 때문에 변화율은 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요 벡터에서 이 끝자락이 변하는 값이나 지금 요 끝자락이 변하는 값이나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값은 같겠죠. 사실은 요 녀석이 현재 위에서 구했던 요 녀석과 같은데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수식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R은 라지 R 곱하기 Z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요거는 지우고 쓸게요.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곱하기 R 플러스 Z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Z는 K의 성분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K 성분으로 만들어진 Z고 오메가도 K의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메가랑 요 Z, 요 녀석을 곱하면 그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요것만 남게 돼서 이 녀석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굳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유도했던 그 A라는 어떤 벡터가 이미 어떤 A라는 벡터가 원판 위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생겨도 되고 뭐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오메가가 K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벡터를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벡터를 A 벡터라고 가져다 놔도 실제 중요한 건 K 성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K 성분과 수평, 원판 위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K하고 오메가하고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사라질 테니까. 대신 이 원판 위에 있는 성분만 중요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요게 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사실은 실제 물리적인 상황으로서도 그렇죠. 이게 돌아가면서 원판 위에서 변하는 성분만 중요하겠죠. 원판과 수직인 요 성분은 실제 변화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냥 원판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뿐이니까 이 벡터 자 요런 벡터가 있을 때 원판 위에서 이 벡터 연직방의 벡터 아무리 돌아도 벡터의 이건 수평 이동일 뿐이죠. 그렇죠? 벡터의 성분이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원판 위에 이 벡터가 있어야만 이렇게 원판이 돌면 이렇게 되면서 방향이 변하면서 이제 변화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직 성분은 수평 이동만 할 뿐 방향도 변하지 않고 크기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수평 이동은 벡터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변화율이 연직 성분은 0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해 줄 때 우리가 원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3차원적인 지구에서도 이 식이 완벽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맛보기로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속도. 그래서 이제 저 우주에서 예를 들면 저 우주에서 UFO를 타고 바라본 지구상의 어떤 요 R 지점에 있는 요 R이라는 지점에 있는 어떤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A라는 벡터 대신 R이라는 벡터를 넣으면 되겠죠. 위치 벡터니까 위치의 시간 변화율은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위치를 따라가면서 라지 D로. 그래서 얘가 바라본 절대좌표계 A라는 앱솔트 코디네이트에서 바라본 속도와 이 지구상에서 바라본 R,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서 바라본 속도,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벡터만 위치 벡터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를 요 R이라고 놓으면 D, A, R, D, T는 뭐냐? D, R, R, 그렇죠? A만 지금 R로 바꾼 거예요.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의미를 따지고 보면 얘는 이 절대좌표계 우주에서 바라본 R이라는 벡터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절대좌표계에서의 속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U 시간의 위치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이니까 속도죠. 하지만 이제 절대좌표계에서 바라봤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A라고 밑음자를 붙여줄게요. A는 결국은 U, 요거는 우리가 지금 지구 좌표계, 요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본 이 R의 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U, R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구에서 잰 어떤 속도, 저 R이라는 위치에 있는 점의 시간에 따른 이제 위치 변화, 그러니까 속도가 되겠죠. 이게 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생기는 요 성분 하나가 더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 한번 해볼 수 있는 우리가 상대좌표계에서의 속도는 이렇고 그럴 때 절대좌표계의 속도는 요 값을 더 더해주면 된다 라는 이런 식을 얻게 되죠. 이건 우리가 측정한 속도 지구에서, 요건 실제 지구가 도는 속도, 그리고 요거는 우주에서 바라본 실제 속도. 그렇죠? 아주 깔끔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R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돌므로써 인해서 생기는 이만큼의 속도가 더 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요게 첫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다가 저장을 하나 해놓읍시다. 그래서 저 방법을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요걸 구할 수가 있어요. U A는 절대좌표계에서의 속도는 상대좌표계에서 잰 우리가 실제 지구에서 잴 수 있는 속도에다가 오메가 곱하기 그 점의 위치를 곱해주면 된다. 요게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값들이고 요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좌표계에서 바라본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요 식을 그냥 R에 대해서 썼을 뿐이죠. 자, 이제 사실은 요건 이제 연습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R의 시간 변화율이 아니라 U의 시간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U의 시간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요게 가속도고 요게 F = MA에 쓸 수 있는 A니까. 근데 그 A는 사실은 절대좌표계에서 바라본 절대 속도의 변화의 값이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우리는 요거를 사실은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잴 수 있는 요런 것들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1차원적인 것부터. 그러면 요거가 일단 이 식이 있으니까 요 식이 있으니까 요 식을 활용해서 1차적인 분해가 가능하겠죠. A만 일단은 바꿔봅시다. A만. A를 UA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 D, R, U, A, D,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여기는 U, A. 지금 A만, 여기는 A만, A를 지금 UA로 바꿔준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UA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좌표계에서 우주선에서 지구에서 움직이는 어떤 녀석을 측정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UA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쪽에 넣어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좀 화면을 넘겨서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넘겨보면 이 녀석은 아니고, 잠깐만요. 좀 내릴게요. 자, 이렇게. 자, 제 얼굴도 굳이 필요 없겠네요. 공간의 의미상.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자, 쓸데없는 건 다 지울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요게 필요해요, 요게. 이 녀석이 필요한데, 이 녀석을 다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할게요. 그냥 여기로 옮겨서 할게요. 그래서 요 녀석은 지금 UA를 넣으면 되니까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UA는 그냥 다시 적는 거예요. 위치가 안 좋아서. 요 녀석은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DR로 표현할 수 있는데 DR에 있는 UA는 요 녀석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UA 대신 U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로 표시할 수가 있고, DT, 그렇죠? 이걸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이 지금 이걸로 표시된 거예요. 여기만 지금 UA 대신에 UR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R로 이걸로 바꿔준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요 텀 하면 되겠죠? 요 텀 더해주면 오메가 곱하기 크로스 UA인데 역시 UA를 우리는 UR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R로 표시할 수 있죠. U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로 표시를 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뭘 얻게 됐냐? 공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요 녀석은 자, D, R, U, R, dt 우리가 지구상에서 잰 속도의 시간 변화, 지구상에서의 시간 변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지구상에서 재는 가속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죠, 그렇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안 변하니까 변하는 건 이 위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미분이 걸리지 않고 이 녀석에만 미분이 걸리겠죠. 자, 뭐냐? 오메가는 그대로 나오고 이 녀석이 D, R, D, T가 되죠. 자, 근데 요 D는 지금 뭐죠? 상대죠, 상대. 그렇죠? R 여기 이렇게 써야겠죠. 자, 이렇게 됐고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UR 그대로 걸리고 UR 그리고 얘는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오메가에 오메가를 곱해서 또 R을 곱한 거죠.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뭐 요거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텀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끝이냐? 자, 요게 사실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잰 속도죠. 위치 벡터를, 그렇죠? 위치를 나타내는 R이라는 벡터를 지구상에서의 시간 변화율, 상대좌표계에서의 시간 변화를 구한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녀석이죠. UR이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뭐 복잡해 보였지만 UR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 합치면 되겠죠. 녀석은 뭐 그냥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오메가 곱하기 UR. 자,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좌표계에서 잰 속도의 절대좌표계에서의 시간 변화율.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냥 우리 지구의 어떤 운동의 시간 이제 가속도를 구하면 그건 지구에서 잰 가속도에다가 이런 값이 붙고 거기에 또 이 값이 하나 더 붙는다. 이렇게 두 개가 더 붙는다는 결과를 얻게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자, 일단 적어주고 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요게 우리가 아는 코리올리스 포스가 되고 요게 이제 원심력이 돼요. 센트리퓨걸 포스라고 하죠. 뭐 C라고 쓸게요. 그래서 코리올리스 포스가 되고 요거는 센트리퓨걸 포스가 되죠. 자, 뭐 유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차피 제가 연습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에다가 드렸으니까 슬라이드를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를 보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중간에 변화 없이 자, 여기도 깔끔하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좌표계에서의 가속도는 지구상에서 잰 가속도에다가 요거를 더하고 요거를 더해주면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요 값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잴 수는 없지만 지구상에서 잰 값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가상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리올리스 포스, 전향력, 이게 원심력. 그래서 전향력, 전향력. 예, 글씨 쓰기는 좀 어려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원심력, 이게 돼요. 오케이. 자, 뭐 오늘 수업의 사실 중요한 요점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벡터 형태로 우리는 전향력을 깔끔하게 유도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요 관계식 하나만 알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전향력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가속도에서 왜 이런 전향력 항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원심력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일단 소화를 하셨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이고, 자, 이 원심력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원심력을 조금 원심력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수업 노트에다 놔뒀나? 바로 유도를 해버렸네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가 이제 정리된 부분이고, 이제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고, 정리하면 이제 이 파트가 코리올리스 포스 그리고 센트리퓨걸 포스 이렇게 붙는다. 근데 센트리퓨걸 포스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조금만 설명을 한 5분만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벡터 계산을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제 조금 이제 안 익숙한 사람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제가 한 2, 3분만 쓸게요. 이거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자, 이제 우리가 요거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R이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게 있다고 칩시다.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좀 그림을 제가 못 그리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핵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벡터 R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 위치에 있어서 R이라는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오메가는 이렇게 지구가 도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아줄 때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 그래서 도대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먼저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먼저 해보면 뭐가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렸을 때, 그리고 여기에 평면이 하나 더 있고,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위도대를 자른 거예요.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이 정도 좀 어렵지만, 자,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벡터를 우리는 라지 R이라고 하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요 벡터를 오메가랑 곱해요. 그렇죠? 오메가 R. 우리는 요건 했었죠. 요건 쉬웠죠. 요거는 이제 오메가가 있고 R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해야겠죠. 오메가가 R이니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접하는 이 원판의 이쪽으로 삐져나가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판을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쳐가지고 위에서 바라본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지금 여기쯤에 이제 R이 있는데, R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오메가로 이게 돌면 이런 값이 나오겠죠. 오메가 곱하기 R 이렇게 요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오메가를 또 한 번 더 곱해요. 여기다 오메가를 곱하면 이제 오메가를 좀 곱하기 쉽게 1로 가져올까요? 오메가를 뭐 위치 이동해도 되니까 저는 이게 오메가라고 칩시다. 그럼 요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타면 이게 직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를 감아진 형태. 요거에서 또 저기로 이렇게 감아진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가 되냐? 요거를 좀 지울게요. 아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할게요. 여기서 색깔만 좀 바꿀게요. 이 정도 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벡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크기는 이제 오메가 2번 들어가고, 오메가 2번 곱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터니까 이제 오메가하고 직각인 성분 R 중에서도 오메가하고 직각인 성분만 남았겠죠. 그 크기는 라지 R이죠. 그래서 라지 R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크기는 이 크기를 가지고 방향은 이제 라지 R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 형태를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 크로스 프로덕트가 2번이나 들어가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스스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꼴 m 오버 f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m 오버 f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던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 뭐 중력, 그리고 이거는 뭐 점성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녀석은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 방정식은 사실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절대좌표계에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하고 중력하고 점성력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 자체를 우리가 이 녀석으로 바꾸고, 이제 가속도는 항 쪽엔 요것만 있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쪽 항으로 옮기면 뭐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오메가 VR이 돼 있고 오메가 제곱 R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요 원심력항을, 여기 원심력인데 지금 원심력항을 중력하고 합해버려요.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원심력은 같은 위도대에서는 항상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죠. 왜냐면 오메가는 안 바뀌고 R도 위도의 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같은 위도대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값이에요. 그리고 중력도 사실은 같은 위도대,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값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의 이제 힘으로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어떤 식은 개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옆으로 쪼갰다고 생각합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쪽 위도쯤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쪽 위도쯤 있으면 중력은 지구의 중심으로 작용을 하죠. 이렇게. 이게 G예요. 그리고 원심력은 R의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R의 반대 방향이 있지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서 지금 마이너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원심력은 밖으로 작용하죠. 아까는 구심 가속도, 사실 엄밀히는 이제 구심 가속도고, 이제 그 구심 가속도를 힘 방향으로 넘겨주면 원심력처럼 표시가 되니까 요게 지금 오메가 제곱 R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벡터,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우리가 이런 식의
두 개를 합친 형태의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일단은 중력 가속도에 비해서 이 원심력이 굉장히 작아요. 원심력이 가장 큰 지역이 이제 적도겠죠. 아무래도 R이 크니까. 적도에서조차도 이 원심력은 뭐 0.034m/s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력은 9.8m/s 제곱이죠. 그래서 얘보다 뭐 100배 이상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이 지금 제가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그렸지만 이 수정이 굉장히 작은 수준의 수정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이제 2차적으로 이 컨셉이 왜 어울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잴 때 해수면 고도를 평균 해수면 고도를 기준으로 재요. 거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Z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Z를 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수면 고도가 이제 Z가 0인 지점이에요. 모든 걸 이제 대기과학에서 잴 때.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사실은 중력하고 이 원심력의 두 개의 직각인 방향으로 평평하게 작용해요. 안 그러면 이제 위치의 기울기가 생기면 그 힘의 위치의 기울기가 생기면 빠르게 이제 그레디언트 때문에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이 위에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색깔이 파란색이 있나 모르겠는데 파란색 찾아봅시다. 이 맞네요. 바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바다가 이 중력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력과 이 원심력이 합친 이 힘의 직각으로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힘을 하나의 힘처럼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바다와 이제 평평한 이제 바다의 평균적인 면과 딱 직각을 이루는 어떤 힘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도를 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원심력과 중력을 합친 그 힘에 대해서 이제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걸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조금 처음 볼 때는 이상해 볼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중력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요거를 그래서 옛날 중력을 G스타라고 제가 썼어요. 좀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우리는 새로운 중력이라고 할 거고, 요 K 방향은 이제 그거의 직각인 그 중력의 딱 방향으로 중력하고 이 원심력이 합해진 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K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은 평균 해수면은 그 K랑 이제 직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고도를 잴 때 평균 해수면 고도를 재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균 해수면 고도로부터 이제 고도를 재는 이유가. 오케이, 요 정도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운동 방정식은 벡터 형태로 쓰게 되면 딱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잰 가속도는 요거고, 그리고 원심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하경도력이 존재하고, 연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적용하고, 이제 내부 마찰력이 작용한다. 요게 우리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되셨길 바라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가상의 힘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고 조금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한 예제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이 학기에서, 요번 학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지구의 운동, 지구 대기의 운동을 서술하는 방정식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방정식은 6개가 있어요. 6개. 5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태 방정식을 너무 자연스러운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이제 언급을 하면 6개가 있고, 그 중에, 요 3개. 3개는 뭐냐? X, Y, Z 방향. 그러니까 U, V, W겠죠. U, V, W의 이제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요거를 벡터 형태로 유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벡터 형태로 된 방정식을 이제 각 방향별로 X, Y, Z 방향별로 분해를 할 거예요. 요 분해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위기가 오실 텐데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게 되는 F라는 코리올리스 포스 F라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만나게 돼요. 그 분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여기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하려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컨티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고, 뭐 상태 방정식은 뭐 유도를 했으니까 뭐 따로 유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태 방정식까지 해서 여기에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방정식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요 수업에서 사실 얻어야 될 부분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연직좌표계를 쓸 때 우리가 고도를 썼죠. 그래서 Z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Z를 썼는데 대기과학에서는 전통적으로 Z보다는 연직좌표로 프레셔를 많이 써요. 이유는 이제 프레셔를 쓰게 되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밀도가 사라져요. 방정식은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예요. 생각보다 이제 뭐 밀도 하나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밀도가 일단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밀도 재기가 어려워요. 재기가 어렵고 밀도가 없어지면 요 이제 연속 방정식에 밀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예측 텀이 하나 사라져요. 그래서 요 텀이 그냥 프로그노스틱이 아니라 다이고노스틱, 진단할 수 있는 방정식이 돼요. 이제 예측해야 되는 시간 텀이 들어가면 방정식이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간단해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논의 끝에 대기과학은 프레셔를 연직좌표로 쓰자라고 결론이 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데이터들도 대부분 프레셔 좌표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한 운동 방정식을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아마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의 응용을 하고 전체 학기가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뭐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까지 봅시다.